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0년 동안 교육학 교직 생활하면서 또 대학 시간 강사로서 학원 강사로서 교육학을 강의해 온 신태식 선생입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3체 교육학 잊지 마시고 3. 교육학에 관련된 이론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암기 적용 이것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단기에 완성하는 교육학 신태식 교육학 3체 교육학 잊지 마십시오. 자, 제5강의 2025학년도 연간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제가 지금 현재 입문과정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2월 달에 입문과정으로서 여러분에게 그 최단기 임용고시 합격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보다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으로 합격을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월부터 이제 3월 저는 이제 3개월씩 잡았어요. 인강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널널하게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가끔 전공 때문에 바빠가지고 또 못 듣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4월, 6월 해가지고 여기는 기본 과정, 여기는 심화 과정. 그 다음에 7, 8월은 영역별 실전 모의고사, 9월, 11월은 그 다음에 통합형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에서는 주로 이해와 암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여기는 암기 적용, 그 다음에 여기는 적응, 적용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에 심층 면접에서는 제가 심층 면접에 대한 요령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월, 3월에 이제 기본 과정에서 교육학 기본 이론을 설명하는데 이때의 교재는 교육학 서브노트 이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교재. 그래서 이 교재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 주면 조금만 보충해 주면 거의 이제 완벽한 단권화가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수 교재 이 한 권이면 끝난다. 1차적으로 이 한 권이면 끝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매 그 주에 공부했던 것을 이해 점검을 통해서 내가 그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가지고 수업 끝날 때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여러분은 이론 강의를 쭉 듣고 좀 복습을 한 다음에 그 이해 점검 그 강좌를 드려야 되겠죠? 바로 외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 딱 주고 잠깐 여러분이 말할 시간을 약간 준 다음에 내가 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무엇이죠? 하면은 여러분이 잠재적 교육과정? 뭐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겠죠? 물론 수업 시간에 내가 다 알려줘요. 근데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본 다음에 학교에서 계획한 바 없으나 첫 번째 학교에서 계획한 바 없으나 은연중에 학습한 경험 딱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잠재적 교육과정은 왜 발생하죠? 하면은 또 원인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세 개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첫째 교사로부터 배운다. 교사의 언행, 태도, 사고 방식. 두 번째 학교 문화 풍토를 통해서 배운다. 세 번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따라서 배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답변을 하는 거고 답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이미 다 서브노트에 다 있어요. 그리고 따로 이제 필요하면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어요. 그 단원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끝나면 풀고 그다음에 교육 철학 끝나면 풀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객관식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개념에 대한 유연성. 개념에 대한 유연성이라는 것은 개념을 편협하게 이해하지 않고 아 이런 식으로도 적용될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객관식 문제 풀면서 뭘 외우라는 게 아니고 풀면서 이해를 좀 더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이것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료 뭐 복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문제 풀 때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이 3개월 동안에 서술형 문제 2에 실전 모의고사 2에 이것을 시험을 봐요. 그러면 서술형 문제는 뭐냐면 그
한 3주, 4주 정도 지나가지고 그 4주 동안 배웠던 내용 중에서 내가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재적 교육과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영교육 과정은 무엇인가? 영교육 과정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 40문제 정도 내려고 그래요. 한 30문제에서 40문제. 그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수업 시간에 이것은 딱 몇 분 동안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딱 거기 조건에 맞게 제시하면 그 40분 동안에 답안을 막 부지런히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40문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답안을 못 썼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한 거지. 그럼 여러분이 그거 부지런히 외워야 되겠죠. 어떻게? 부지런히 외워야지. 막 외워야지.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도 한 2회 보려고 그래요. 계획이지만 거의 실천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회니까 그 1월부터 3월 중에서 이제 상권, 하권 정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상권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해서 이제 그 실전 모의고사를 우리 시험 문제와 똑같이 범위만 좀 좁죠. 그래서 거기까지 문제를 딱 내면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답안에 대해서 여기서 모범 답안을 주고 그다음에 그 해설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답안 중에서 내가 우수한 답안이 있으면 내 직강 듣는 학생이 많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 학생들의 답안을 샘플로 여러분한테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제 한 4월 달부터 여기저기 막 또 실전 모의고사 보는 학원들이 있잖아. 근데 거기 참여해가지고 도전해가지고 거기 가서 장원해야 될 거 아니야. 장원. 1등을 해야지. 내 강의를 들었으니까 거기 가서 1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끔 거기 가면은 이상한 문제. 그러니까 뭐라 할까? 실제 임용고시에서 출제되는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무시하는 게 좋아. 괜히 여러분을 학원에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는 아주 나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은 4월, 6월 3개월 동안에 하는 것인데 이때는 논점별 심화 이론, 기출문제 이것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별 심화 이론이라는 것은 여기 기본 이론에서 상세하게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을 뭐냐면 설명을 하고 그것도 이제 이미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통째로 기출문제가 아니고 내가 영역별로 다 쪼갰어.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나온 문제 쪼개고 다 쪼갰어. 그래서 그 쪼갠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배웠던 것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터득하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와 똑같이 이해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여기와 똑같이 서술형 하고 객관식은 안 해. 이미 여기서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첨삭 예시 첨삭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내가 첨삭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월, 8월은 영역별 실전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여기 기출문제는 어떤 기출문제냐면 우리가 2013년부터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 2013년부터 2024년도까지 기출문제가 있겠죠? 이것을 설명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이해 점검을 여기까지 계속해. 여기까지 이해 점검을 해. 9월, 11월은 할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8회, 실전 모의고사 8회 이렇게 보게 돼.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첨삭 예시 제시하고 그 다음에 9월에는 논거 총정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반드시 해야 될 논거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육학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논술 스킬하고 핵심적인 논거다. 이거 했죠. 여기서 이제 이해를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논거를 총 정리해가지고 이름을 이해알지.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이해알지는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지 라고 하는 논거를 정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누죠. 첫 주에. 그럼 여러분이 이걸 부지런히 이제 지금까지 이해도 됐고 그랬으니까 이걸 갖다 암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실전 모의고사를 매주 3회씩 해가지고 총 30문제를 봐. 그 매주 3회씩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매주 3회를 풀고 답안을 다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공성이 바쁜 사람은 개요만 작성하고 개용 핵심적 키워드 이런 것만 딱 작성하고 그래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답안을 보면 되니까 모범 답안 제시하니까 첨삭 예시 심층 면접은 이제
한번 강의를 한번 해주고 시연하는 것을 희망자가 있으면 한번 샘플로 해줄 수가 있어. 자, 강의 교재나 자료는 이것이 이제 필수 교재고 나머지는 이제 프린트 자료를 나눠줘요. 이거 다 프린트. 프린트 나눠주니까 프린트를 참고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19점에서 2점은 충분히 맞고 남는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게 된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강의하면서 어떻게 이제 하는 거냐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필수 교재는 이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카페를 다시 전부 다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카데미 21 이것을 갖다가 인강 중심의 수업 시스템으로 다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일주일 후쯤에 이제 이걸 보면은 한 12월 한 10일쯤에 보면은 카페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강료가 여러분한테 제일 부담이 많죠. 그래서 제 연간 패키지는 이제 총 이제 30만 원씩 해갖고 총 120만 원이 돼. 3, 4, 12. 그런데 강좌별로 이제 30만 원씩이니까. 그런데 교육학과 여기서 왜 여기 있는 모의고사는 통합형 모의고사는 4시간씩 10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다른 시간에 비해서 시간수가 적은데 많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문제 만들기 얼마나 힘들다고. 문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 그래서 다른 것은 내가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강의만 하면 되지만 이건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서 다 30만 원씩 책정한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거 35만 원, 35만 원 이렇게 하면 또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3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했고, 교육학과 전공 패키지 수강하는 수강생에게는 교육학 수강료를 대폭 할인해 주려고 해. 사실 나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싶은데 뭐 지금 여기 촬영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또 서비스하고 또 답변해 줘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은 이제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전공이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이다. 그러면 전공은 이제 할인을 안 해주니까 전공은 다 하고, 교육학은 120만 원인데 120만 원 내지 않고 그냥 여기에 있는 패키지 2개를 수강할 경우에는 36만 원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할인하고, 전공 임용 전공 교수님이나 학원 패키지 수강생이 추천을 했어. 여러분 친구가 이미 이제 패키지 수강생이야. 근데 저 신태식 선생님 수연이라고 했는데 수연이 좀 제가 추천하는데 좀 강의 좀 할인해서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역시 36만 원으로 할인을 해준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래서 친구의 추천을 강의를 들어보고 여러분이 좋다 판단되면 추천을 하는 것이고, 강의가 별로다 하면은 추천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 이제 전공 기존에 내가 노량진에서 이제 워낙 유명한 강사였기 때문에 다른 전공 선생님들이 또 추천을 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제가 모 교수님께서 추천한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은 이제 여기에 패키지 수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할인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가정 사정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은 여기는 나한테 메일로 저는 이렇게 패키지 수강생은 아니지만 선생님 강의가 좋아서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격으로 내가 사정을 보고 이렇게 추천을 하려고 해. 그러면 그 해당되는 학원에서 여러분한테 메시지가 갈 거예요. 메시지가 가면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할인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36만 원에 수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나는 여러분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힘들고 다 지금 요즘 다 힘들잖아요. 힘든 시기니까 우리가 같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 교육학을 강의는 계속 하고 싶어. 왜냐하면 자신감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육학을 그 사이에 내가 이제 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내 강의를 듣고 교사가 된 사람도 한 10,000명 이상 되고 그런데 그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또는 내가 마지막으로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게 뭐가 있나 해가지고 교육학을 지금 기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의가 부실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뭐하러 그래 창피스럽게
조용히 그냥 퇴장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한테 좋은 강의를 해가지고 훌륭한 교사를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뜻이야. 자, 마지막으로 내 교재를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 지금 서브노트가 핵심적인 교재인데 여기에 있는 서브노트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했어. 교육과정의 구성 절차 하면은 이것이 한 페이지 아니면 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2페이지에 이렇게 쭉 나와 있다. 여기까지. 여기서 지금 현재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여기에 있는 기회 원리, 동기 유발의 원리. 이것도 나왔고, 여기 이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이 가능성에 해당되는 지식의 구조에 대한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익적 원리, 수평적 원리는 각각 두 번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서도 2번 해가지고 전부 6번 나온 것이죠. 근데 이거 지금 한 페이지나 아니면 2페이지에 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반드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쭉 공부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수직적 연계성은 학습과제 위계성이나 학습과제 간의 관련성이나 연계성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지. 근데 그 만약에 여러분한테 수직적 연계성의 장점이 뭐냐 또는 수직적 연계성은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답안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것을 3, 4월 심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교재를 만들었어. 프린트 자료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수직적 연계성 하면은 아까 치면 한 줄밖에 없잖아. 이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이전에 배운 내용과 앞으로 배울 내용이 서로 연계되는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더 학년이 높아지면서 앞에 배웠던 거하고 다음 학년 때 배운 내용하고 약간씩 중복되게 한다. 이게 수직적 연계성이에요. 근데 이게 내용을 조직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정한 학습의 종결점이 다음 학습의 출발점과 잘 맞물리도록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통해서 학습 결손의 진단과 보충이 용이하고 후속 학습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인 학습 지도를 유리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놨다. 실제 시험 문제는 이것을 쓰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근데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음으로써 어떻게 돼? 답안에 곧바로 써줄 수 있는 것을 여기다 지금 내가 줄글로 써준 거잖아.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것이 줄글로 써진 이것이 너무 좋다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앞에 있는 거. 응? 옆에 이것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빠진 게 없으니까. 이거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자, 어쨌든 간에 이것 가지고 전체적인 체계를 쉽게 얘기하면 조직화, 컴퓨터 부와 전략 중에서 조직화를 통해서 완전히 체계화한다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교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교화. 정교화하면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 대처할 수가 있다. 이것은 프린트물로 제공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프린트물을 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또 뭐 서점에다가 내가 필요하면 하라고 서점에서 복사해서 팔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 원리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시사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중요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여기다가 계속 내용을 이제 추가해가지고 내가 매년 이걸 갖다가 뭐 개정한다 할까 추가한다 할까 추가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거의 이 두 개면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글로 하면은 어떤 문제라도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술 시험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회 원리를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동기 유발 원리를 설명하시오. 또는 역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풀이는 이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의 학습 자료 중에서 기출문제가 있다 했잖아요. 기출문제. 지금 4점짜리 기출문제를 내가 여러분한테 여기 소개해 놨는데 이게 4점짜리 기출문제를 쭉 이렇게 써. 그래가지고 내용 조직의 원리 2가지. 이거 비교해서 세태하고자 하는 원리 1가지 이걸 써라 해가지고 이거 답안을 작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문제가 딱 이 문제를 다루게 돼. 그러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풀면서 논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잭슨의 여기에 있는 잠재적 교육과의 개념을 쓰고 이 개념에 근거하여 김 교수가 말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의 예를 제시하시오. 딱 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이렇게 쓰게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교재도 일부를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했는데
자, 나의 교육학은 삼체 교육학. 예. 최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나는 그런 의미보다는 교육학에서 필요한 것이 이해와 암기 적용인데 이 세 가지를 최소의 비용, 최소의 노력으로 최단계 완성하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예. 그래서 신테시 카페에다가 여러분 카페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추천 메일은 또 나한테 보내면은 또 제가 참고해 가지고 해당되는 학원으로 쭉 보내면은 그 학원에서 여러분한테 또 쪽지각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특히 인강 듣는 학생들은 멀리서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입문 과정이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공부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신태희 선생은 도대체 어떻게 1년 동안 커리큘럼을 운영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리라 이렇게 믿고 잘 이해 안 되신 분은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자신감을 갖고 난 교육학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물론 전공도 교육학 공부 방법이 성공적이면 그 방법을 따라서 전공도 단권화도 하고 서브루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자, 모든 강의를 여기서 입문 과정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